대구 부동산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 추진의 6대 특구 내용들이 막 발표되기 시작하고 공항 후적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군부대 후적지 투자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또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구 새로운 기회가 다시 만들어질 것인가. 개발하고 또 후적지별로 주변 입지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개발 구상과 주변 지역 발전 확산 및 대구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각 군부대별 세부적인 개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작전사령부입니다. 제2작사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의과, 치과, 간호대학과 연계하여 의료 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 병원 종합의료 클러스터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국제금융 도심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인 UK2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면서 또 수성 알파시티와 연계한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금융기관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군부대 통합 이전을 완료하고 2031년부터 후적지 기반 조성을 시작하여 33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 추진단을 구성해서 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 유치, 또 국가 재정 사업으로의 추진,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업 확보 등 개발 구상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아파트 가격 하락, 미분양 하락과 관계가 없이 정부 추진으로 계속해서 대구에 큰 희망을 느끼게끔 신문 뉴스 보도 그리고 대구시의 발표 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든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종상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진행을 하다가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섣부른 투자를 해서 너무 일찌감치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 추진 6대 특구, 기획발전 특구라 해서 기업 지방에 투자 촉진을 시키고 교육발전이라고 해서 공교육의 발전계획 및 특례를 수집하고 도심융합 특구,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주거 복합 거점 개발을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 관광, 전통 역사 살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도 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쇼핑문화 숙박시설, 외국인 관광 유치, 그리고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일단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정말 희망 고문이 될지 아니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대구 발전에 큰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도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급이 많아도 수요는 있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문제고 같은 상황들도 결국은 보상이 나오는 상황들이 된다면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그 워터폴리스 마찬가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경쟁 입찰로 해서 땅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유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알파지구든 안심 뉴타운이든 워터폴리스든 달성 국가산업단지든 간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풀리죠. 그 보상금이 얼마나 풀리냐. 거기에 따라 분양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적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LH에도 장사를 하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사례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뉴스 신문 기사에 전부 다 데모를 하고 전부 다 막 이슈화가 됐는 이유들은 보상은 적게 해주고 자기들이 파는 분양 가격은 높이고,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이 LH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로 LH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 투기를 한 사례들도 밝혀지고, 비리들이란 비리는 대부분 LH에서 많이 터집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워터폴리스의 지금 현장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최초 발표와는 틀리게 휑합니다. 거의 황무지죠. 그냥 택지를 닦아놨는 땅과 도로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뭐 워터폴리스나 유라도시 첨단산업지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망 아닌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잘 받았는 분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못 받았는 분들, 그리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주변에 투자를 했는 분들,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고 계속해서 장기간으로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1조 1천억 가까이 투입을 하고 산업분류 그리고 상업주구 첨단 복지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엄청나게 이슈화 시키는 곳인데요. 현재 분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근데 분양 금액이 평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은 여기 들어갈 바에 다른 곳에 시설 투자를 하거나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의 시군구를 따져서 보통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고 분양을 하는 곳에 보면 평당 가격대가 400에서 500, 600, 평균적으로 70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택지가 조성되고 기본적으로 1종, 2종, 그리고 뭐 준주구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따져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0, 2,500이라는 평당 금액을 주고 누가 여기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그리고 무조건 투자 가치가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미연에 생각을 못하거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워터폴리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유찰이 됐다는 거죠.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무더기로 유찰이 되고 사실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공개입찰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 더 이상 그뭐 워터폴리스의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할인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상업시설이나 건설시설, 지원시설, 주차용지, 필지가 다수고 25필지, 2필지, 28필지. 공급 조건 완화를 해주고 수의계약을 전환을 하고 공급 시작을 예정을 조금 미루고 헌납 할인율에 무이자 할부를 또 적용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에서 전혀 투자 가치가 없다, 이뿐만 아니죠. 여느 법조타운 마찬가지, 저번에도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 투자 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평균적으로 평당가 가격이 공개 입찰로 2,500에서 3천만 원,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판교 신도시 형태로 만들겠다는 뉴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판교 가격하고 똑같이 받으려면 누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법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오는 수반되는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식당들까지 사실 점심때는 사람들이 미 터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가 완성되기 전, 여기가 알파지구 쪽이 먼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알파지구 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지 않을까.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알파지구에 신세계 쇼핑몰이 좀 문제입니다. 신세계가 지금 자금난을 겪다 보니까 여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기 때문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모른다 했는데 이제 기업 일도 한 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위급하고 상당히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택지지역,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지지역의 1종이든 2종이든 기본적으로 600에서 700이 전 최고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상은 투자를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예전 택지지역이 평당 시작점 가격대가 3, 400에서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600, 700에서 시작을 많이 했죠. 안심 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안심 뉴타운 구도심 지역의 상업지역이 평균적으로 1000에서 1200, 1500까지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러면서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엄청나게 투자 가치가 높을 것처럼 기사화도 되고 모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 분들, 원룸이나 상가 건물을 짓는 분들, 평균적으로 1000에서 1200, 저는 그게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위치가 좋다면 한 1500 정도로 봅니다. 물론 1종이든 2종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4층으로 짓고 1층 피로티를 넣고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3종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굳이 5층까지 지을 이유는 없어요. 2종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올리면 올리는 족족 건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 매매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룸 건물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5층이라고 하더라도 상가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뭐 수익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룸을 집어넣었을 때 월세가 7, 80만원, 100만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익률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률은 나오지 않아도 투자 가치는 있어야 된다.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아파트의 수익률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뭐 32, 평에 평균적으로 임대 월세 가격을 130, 40만원 받는다니 받아도 그 아파트가 7억, 8억이면 수익률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3억대의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120, 30이면 수익률도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수익률은 아예 없어졌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온리 지가 상승, 온리 투자 투기, 소위 말해서 수익률 개념도 없이 묻지마 투자를 이때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아파트를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청약 당첨만 돼도 그 딱지가 1000에서 억 단위까지 얼마든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고 아파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또 아파트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해보고 망해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겁을 냅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더 망해보죠. 세 번 딱 망해보면 아 이게 지역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주변에 아니면 제가 그렇게 망해봤을 때에 느끼는 생각과 여러분들은 아직 아파트 하나 사보지도 않고 지금 미분양 할인 판매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구입했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망해봐야 나름대로 정말 큰 경험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뭐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본 분들도 내하고 친분이 없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부동산 입장에서도 내하고 친분이 없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망을 하실 필요 없이 본인들이 체크를 하거나 본인들이 영향력을 만들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친분을 만들거나 지식을 쌓거나 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워터폴리스 같은 경우는 수익계약을 해도 진행이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요는 법조고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2,500, 3,000.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당 2,500에 3,000. 10평이면 3억. 10평만 하나 사갖고 뭐 제대로 장사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투자를 해보겠다. 10평짜리가 없어요. 또 여기는. 7, 80평도 잘 없어요. 100평, 200평이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기업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업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대형 건설사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건설사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는 건 좀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기업도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한데 LH에서는 돈을 벌려고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뭐 다양하게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 입장에서 투자 가치에 대해서 묻는다면 전 투자 가치가 지금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 향후 판교가 되든 말든 간에 되더라도 내게 아니면 쳐다도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군부대 후적지가 있죠. 군부대 후적지 또 잿빛 그림을 그립니다.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엄청나게 뭔가 발전이 될 것 같고, 사실 수성구 사는 사람들은 야, 투자 가치가 또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여기에 매입을 주택이나 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보상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더라도 여기 보상을 받아서 주변 일대 돈이 풀리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뭐 항상 자꾸 돈돈케해서 좀 거시기 하지만은 돈이 풀려야 주변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항도 마찬가지 보상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대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 제대로 1차적인 진행이 되고 2차 어느 정도 완공이 돼야 그 주변 일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적어도 5년, 7년, 7, 8년 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뛸 때 다른 주변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보고 꼽혀서 투자를 절대 하지 마라. 예전에 뭐 항상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을 때 공항도 그랬고 뭐 다양하게 투자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제가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건 없습니다. 교수도 박사도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대구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니면서 투자를 해봤는 입장에서 실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경험을 이 영상에 녹여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제구에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풀렸다. 그리고 리먼 사태 때 사실 대구가 뭐 경기가 진짜 뭐 엄청나게 좋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뭐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이 풀리고 혁신도시의 보상이 풀렸다. 돈이 돌았다는 거죠. 지금 가계 경제가 좋지 않고 돈을 쓰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주택이나 뭐 전답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상을 받아서 나온다면 그 일대의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매입이 되거나 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1차 투자를 절대 생각도 하시면 안 된다. 지켜보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 공항 마찬가지 밀양 신공항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받는 분들은 거의 뭐 투자에 어느 정도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저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리 들어도 실전에 부딪혔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실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본 놈이 돈을 벌고 또 망한 놈도 돈을 벌어본다. 근데 망한 놈은 또 계속 망할 수도 있어요. 벌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뭐 옛날 말이고 그런 경험들이 다 모이면 사실 상당한 경험이 되죠. 그리고 이런 영상 하나로 모든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부동산이 한가한 부동산이 많습니다. 저한테 뭐 전화를 해서 자꾸 묻지 마시고 가까운 부동산에 그냥 다녀보세요. 바카스 한 박스 10,000원, 12,000원이면 됩니다. 그거 사들고 가까운 부동산 적어도 문 열어놓고 아 여기 장사 좀 하는구나 싶은 부동산에 가서 그냥 진솔하게 물어보면 진솔하게 대답을 해줘요. 뭐 살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친분도 만들고 뭐 눈누이하는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동네 사람들 재개발 바람 불었을 때 뭐 앉아서 얘기하면 끝이 없다시피 부동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진실이냐 아니냐는 그 듣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